안녕하세요. 박수복입니다. 늘 목마르게 뭔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힘이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제가 남쪽에 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 따라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제주도는 원시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우리 남한에서 가장 큰 한라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는 바다와 산과 사람들과 대자연과 그런 것들이 저를 아주 감동시키고 있어서 정말 이곳에 온 것을 참으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와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여기 욕심을 가지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여행을 해야 되겠다, 제주도가 과연 어떤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제주도가 저를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의 시각으로, 저의 감성으로, 저의 철학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지금의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참으로 저에게 고맙고 귀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이 한라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어째서 어머니의 산일까 늘 궁금해했는데 산행을 해보니까 이곳이 정말 어머니를 닮은 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작가들은 철학이나 관념,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직시하고 사물을 분석하죠. 그 분석의 결과는 화판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작품의 모티브가 늘 어머니를 그리게 됐는데, 제주가 사실은 많은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깊은 사연들을 갖고 있는데, 이 한라산에서 기대어 살고 있는 제주인들, 때로는 산에서 살다, 때로는 바다에 살다, 어려움이 있으면 산으로 숨고, 또 산에서 본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바다로 들어가고, 이런 공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떠났다 들어왔다, 그 어머니는 또 그것을 다 안아주는 그런 평온함을 느끼게 됐어요. 나의 어머니도 그러했듯이.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 제2의 어머니를 만난 곳이고, 그 어머니를 내 가슴으로 오롯이 담고자 저는 제주도의 한라산을 특별히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실 제주도를 여행을 하는 곳, 관광지, 이렇게 크게 대명사가 붙어 있는데, 제가 체험한 제주도, 또 내가 가슴으로 느낀 이 제주도는 아주 다른 산만된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부터 이곳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과 싸워왔던 흔적들이 대자연 품에서는 오롯이 다 이렇게 치유돼 가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그들의 아픔, 쓰림을 오롯이 다 이렇게 씻기고 있었어요. 이 산을 기대어서 다 살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 이 토착민들도 있었고, 그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각자의 색깔은 달랐지만 그들이 이 산을 기대어 사는 모습들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생각들, 이런 철학들을 이 합판에다 풀어헤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은 외롭지만 지금은 정말 세상을 다 보듬는 한라산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결국은 그냥 산이 아니었어요. 한나라 한자가 이것을 은하수 한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라자는 붙잡을 라자, 즉 무슨 얘기냐면 은하수를 붙잡는 산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곳이 거대한 은하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배로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기로도 오기도 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보면 큰 제국 같기도 하고, 그 속에 점점이 빛으로 담겨 있고 색으로 담겨 있는 이곳들이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제주도는 모든 사람들이 산에 기대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아픔도 이 산에서 풀고 또 바다에서 풀고 그런 관계성을 보면서 이 제주도는 정말로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또 작가로서 이곳에서 정말 풀어 헤쳐야 될 게 많은 곳이 아닌가. 끊임없이 파도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그동안은 슬프고 아픈 사연이 많은 곳이었지만 앞으로의 제주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이곳이 되지 않을까, 아주 희망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여기 제주도 분들이 정말 많이 밝아요. 그 이유를 가만 생각했더니 제주도 빛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주의 공기, 바람, 돌,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메커니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 속에 품겨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딱 오는데 아침 햇살에 공항에 내리게 됐어요. 내리면서 사실 울컥했어요. 왜냐면 그 착륙하기 전에 그 넓은 바닷속에 제주도가 안개에 다 가려졌다가 왜 유토피아 신세계가 쫙 열리듯이 그 작가들만이 꿈꾸는 그런 색깔과 빛들이 이 제주를 온폭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것이 아침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점심 때, 저녁 때 이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참 이곳은 이상세계 같다, 유토피아 같다, 내가 꿈에서 한 번쯤 본 곳?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정말 외국 분들도 여기 한번 가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작업하면서 시시각각 계절마다 변화무쌍한 대자연 속에서 큰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 제주도에 와서는 아주 특별한 작업들을 했죠. 저는 제주의 자연과 사람과 바다와 이런 모든 것을 모티브로 한 작업들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 제주도의 사연들을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제 작품에는 하나의 모티브가 있어요. 제주도, 그냥 형상적인 것만 그릴 게 아니고 제주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아이덴티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게 됐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느껴지는 감성으로 읽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제주도의 속과 겉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화실, 저희 스튜디오가 제주도에서도 이 문화의 거리라는 이중섭 거리에 있는데, 이 이중섭 거리는 정말 많은 나라의 작가들, 또 국내 작가들이 여기 와서 그들의 삶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곳을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호흡하면서 그들만의 색깔로 다 그려낸 그런 제주도도 많이 보았고, 나는 저분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스스로를 자문하면서도 또 생각해 봤고, 그러면서 그래, 저들이 나를 많이 칭찬을 했는데 저도 그분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제주의 대자연의 빛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아마 다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제주도에서 작업한 작가들을 떠나서 정말 많은 해외 작가들이 이 제주도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같이 교류하고 또 작품 활동 발표도 같이 하고 호흡도 같이 하면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아시안 미술은 그동안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욕심을 좀 내본다면 곧 이곳 제주도가 아닌가. 이 제주도의 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또 세계인들이 와서 이 미술품을 콜라보하고 또 미술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사실은 많이 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곳에 왔고요. 제주도는 아마 그런 희망의 나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나라, 그런 제2의 탐나국이 될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고 많은 작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 다 작가들은 다 자기의 얼굴, 자기의 색깔, 자기의 마음을 그려내죠. 제주도에 와서 정말 내가 그려야 될 것, 내가 느껴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풀어헤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여기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저는 나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저는 어떤 형태적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작가의 철학을 풀어헤치는, 요즘에 현대미술이 컨템퍼리 아트라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다 예술이 아닌 것이 없다, 철학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이 내면에 들어있는, 작가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들을 현대적으로 푸는 거와 우리가 그 중세 미술에 가까운, 현대 미술에 가까운, 우리가 보통 후기 인상파들이 그렸던 그런 감성적인 그림들, 그 속에 철학을 플러스 시킨, 어떻게 보면 개념적 미술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콜라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궁극적으로 인간은 인간의 감수성이라는 거죠. 아주 그 도시적이고 현대화돼가는 그런 미술품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내면적,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그림 속에는 따뜻함이 들어있고, 제가 많이 그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그리움이 있고, 그런 그림들을 구현하려고 이 제주도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술 세계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리죠. 참 개념적인 미술이다, 그리고 철학적인 미술이다. 그리고 늘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 TV에서 바라봤던 나의 작품은 어느 날은 서양화를 하고, 어느 날은 동양화를 하고, 어느 날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도대체 저분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술은 동양이다, 서양이다,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아티스트다. 무슨 얘기냐면 경계가 없다. 경계를 허물었을 때 그것이 진짜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미술은 그 옛날부터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사실은 제주도에 와서 작업을 했어요. 사실은 힘들지 않는 게 없죠. 다 힘들죠. 힘들고, 작가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고뇌의 연속이고, 철학과의 싸움이고, 저같이 정말 개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겉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정말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제주도는, 이 한라도는 무수히 많은 은하수 별빛 속에 나를 잠을 재우지 않더라고요. 물론 예술가들은 전부, 특히 미술하는 사람들은 밤에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빛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그 빛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는 제주도에 와서 그것이 깨졌어요. 잠깐이지만 이 순간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스튜디오가 이 테라스 창문에 비춰지는 저 넓은 바다와 저 바다에 떨어지는 저 지중해 빛들, 저것들이 밤새도록 제 창가를 맴돌았고 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처음에 그 불빛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날을 잠을 못 자고 눈이 팅팅 붓고, 세상에 어느 날은 입술이 다 불어터가지고 몸무게도 4k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제주도는 나의 화업에 가장 큰 에너지를 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가들이 보통 정성기라고 하나, 또 내지는 필력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두들 나이를 정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나이를 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액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곳 제주도에 와서 가장 열정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감히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쪽 벽에 있는 이 한라산은 한라산의 사계를 하나의 동양적인 느낌과 서양적인 느낌으로 가장 현대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리고 군더더기를 다 빼는 최고의 미니멀리즘한 그런 작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한 작업인데, 이곳에는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정신이 같이 맞물려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산맥에 이 한라산이 품고 있는, 어머니가 품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주저리 있는 어머니의 자식들, 또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끈과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인연의 끈들을 미학적으로 풀어헤친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저쪽 면에 있는 저 작업들은 이 한라산에서 기대어 살고 있는 제주인들을 그린 건데, 군상으로 먹으로 그려진 저 작업들은 강인한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주도를 아름답게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해녀들, 우리의 어머니들을 그린 거고요. 그 어머니들이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날심과 들심을 쉬어가면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또 삶을 영위하는 그런 에너지 원동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미학적으로 표현한 한 작품의 한 장르고, 그 다음에 제 뒤에 있는 이 작업은 제주도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했는데, 이 많다는 이 의미는 어쩌면은 한 시절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작가의 눈으로 봤을 이 한라도의 이 돌들은 그것이 곧 사람이었고, 그 돌 자체가 인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큰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들을 어떻게 내가 이 화폭에 끌어들일 것인가, 단순히 돌의 형상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그 돌 속에 들어있는 철학을 그려낼 것인가, 그 생각과 또 생각을 거듭하면서 화합을 한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주의 돌들은 다 사람을 닮았어요. 제주인을 닮았고, 그래서 특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화업을 50년 이상 어린 나이부터 해왔는데, 제가 늘 추구하던 해외 전시, 또 해외 생활, 또 해외 작품, 이런 것들을 추구를 계속 했다면 이 보물스러운 이곳을 제가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으면 참으로 불행했을 것이다. 내 나라, 내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귀한 빛이 있고 자연이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인간의 따뜻함이 있는 이곳에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내 후배들에게도 제주도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대사가 한번 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박수복입니다.